여러분, 이러다 중국 망한다. 숨겨진 부채가 폭증하고 있다. 도대체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일단 여러분,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1분기 GDP 대비 총 부채 비율입니다. 중국이에요. 281.8%예요. 와, 장난 아니죠? 부채 비율이 너무나 많죠. 예, 이게 말입니다. 추세선으로 보면 이러다가 진짜 중국 망할 수도 있어. 아니면 어떻게 보면 중국은 뿌리까지 다 썩었어. 이런 얘기가 아주 쉽게 나옵니다. 한번 보실래요? 추세선을 보세요. 지금 2017년 4분기 그때만 하더라도 244%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코로나19의 위기가 지나가면서 확 늘어납니다. 270.1%까지 늘어납니다. 2022년 4분기에 270.1%니까요. 그리고 2021년 4분기엔 좀 줄어들어요. 262.8%로 줄어드는데 작년에는 273.1%로 늘어났죠. 올해는 281.8%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2022년 4분기에서 2023년 1분기까지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죠. 지금 중국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중국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2019년에 246.5%에서 2020년에 270.1%까지 올라간 적이 있잖아요. 그죠? 이때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실 말입니다. 2021년 4분기부터 시작을 해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281.8%니까.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나서 중국의 경제가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지표로 봐서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돈 뿌려서 좋아지는 듯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 뿌려서. 이 돈 뿌려서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예요.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성이. 저는 중국의 부채 결국은 폭발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예,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중국은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실제 경제 주체들의 부채 비율을 보면 정부는 51.5%고 가계는 63.3%지만 기업은 167%입니다. 167%. 기업의 부채 비율이 엄청나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다시 말해서 여러분 기업의 부채 비율이 이렇게 크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기업의 상태가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예, 기업의 상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중국 망한다는 이야기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실제로도 보세요. 중국이 지금 월등하게 높습니다. 예, 일본도 118%고 대한민국은 113%입니다. 미국은 81%예요. 거기에 비하면 중국은 167%니까 2배가 넘지요. 예, 2배가. 엄청납니다. 예, 중국하고 비슷한 어떤 1인당 GDP를 가지고 있는 멕시코는 24%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중국의 부채 비율이 장난 아니다. 이러다가 말입니다.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이러다 중국 망한다가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숨겨진 부채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숨겨진 부채가 결국 중국 경제를 망칠 거다. 지금 시장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거든요. 이게 언제 터지느냐의 문제다. 언제 터지느냐. 터지는 순간 중국의 어떤 상황은 최악의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지방정부의 부채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말입니다. 지방정부 융자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는 기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LGFB라고 하는 건데 LGFB 부채 규모가 여러분 2021년이에요. 2021년. 그 규모가 52조에서 58조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여러분 불가사리한 숫자예요. 진짜 많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적어도 9,600조에서요. 1경 700조란 1경 700조. 이거 지금 지방정부가 갚아야 될 부채거든요. 이거 갚을 수 있을까요? 지금 같은 경제에 지방정부의 수익원은요. 땅을 파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 회사에다가. 그리고 나서 그 수익금으로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게 중국의 기본적인 지방정부 운영제도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경제가 침체하니까 중국은 땅을 팔아서 지방정부를 운영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도 나도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데 바로 지방채가 이겁니다. 지방채가 엄청나게 발행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52조에서 58조면요. 2022년 기준으로 중국 GDP가 121조입니다. 121조. 여기에 비하면 2배에 가까운 규모잖아요. 아니 50%가 절반에 가까운 규모잖아요. GDP의 절반이 지금 지방정부의 부채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입니다. 총 부채 비율에도 잡히지도 않았어요. 일명 그림자 부채라는 거예요. 그림자 부채. 그림자 부채가 이렇게 크다는 건데 이거 괜찮을까요? 진짜 충격이 올 때는 감당하지 못하게끔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외에도 말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다른 또 앞에서 말했던 지방정부 융자기구라는 이런 제목과 다른 지방채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현재 35조 1,000억 위안입니다. 이게 잔액으로 쌓여 있습니다. 늘어나는 것도 2015년에는 7,000억 위안 정도 지방채가 발행이 됐거든요. 2018년에는 3조 위안으로 늘어났고요. 작년에는 4조 7,600 위안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여러분 35조라는 이야기도 천문학적인 돈이잖아요. 이게 이렇게까지 늘어난다는 건 결국 말입니다.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부채 폭발을 한다는 이야기. 중국의 어떤 기업이나 가게나 혹은 정부나 부채 비율이 기본적으로 높은데 특히 기업의 부채 비율이 높잖아요. 근데 기업이 돈을 내줘야 돼요. 기업을 돈을 내줘야 지방정부가 운영이 되는데 부동산이 꼬꾸라지면서 이것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정부 괜찮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부동산이 넘어지면 중국의 경제 위기가 온다 하는 이야기가 이미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위기가 온다, 부동산이 폭락한다 이 이전에 말입니다. 이미 지방정부의 재정이 파산났다 하는 데가 많아졌습니다. 중국의 31개 성이죠. 그 중에 말입니다. 이게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개, 두 개 지방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총체적으로 겪는 문제가 부채 위기라는 거예요. 그 부채 위기가 중앙정부의 부채하고 맞물렸을 때는 인정사정 없다. 중국에 대한 지표가 아주 세세하게 자세히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지표를 종합해 보면 말입니다. 중국의 위기는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문제는 중국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세계 경제가 버텨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세계 경제가 버텨주지 못하면 세계 경제도 공황 상태에 빠질 가능성 굉장히 높거든요. 게다가 지금은 미중 충돌이 굉장히 심화된 상태고요. 미중 충돌 때문에 중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탈중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 상태가 계속이 된다면 중국은 어려움이 더 커질 거예요. 그러면 부채 폭발의 위험도 더 빨라질 거다. 저는 중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거 저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국의 통계가 엉터리기는 하나요. 전체적인 추세선을 볼 때는 그 흐름이 맞거든요. 그것을 감안을 해보면 지금 그림자 부채라고 이야기하는 것, 숨겨진 부채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들이 터졌을 때 지금 올 수 있는 중국의 어떤 위기는 저는 굉장히 커진다고 봅니다. 281.8%면 전 세계 최고거든요. 이것이 터지면 가공할 만한 메가 핵폭탄급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간간히 나오는 지표를 제가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심각하죠. 제가 봐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중국발 경제 위기,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 저는 이게 안 온다 이렇게 방심해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도 항상 염두에 두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위기라는 놈은요 중국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